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을 자주 갑니다. 저희들 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비포장도로 타다 보면 진흙탕도 들어가게 되고 도강도 하게 되고 항상 먼지, 그죠? 흙먼지 덮어 쓰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과열을 합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제 차가 열을 많이 받아서 구도액도 교환하고 했는데 여전히 열을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뜯었는데 예상한 것 같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인터쿨러가 엔진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포시 까만 뚜껑, 별거 아닙니다. 나사 4개만 풀면 빠지고요. 뚜껑 열고 인터쿨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호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 열어봐야 오일이 샌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제 차랑 비슷한 차 있으시면요, 과감하게 나사 클립 풀어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푸시면 여기 있죠. 옆에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는데 차종마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양쪽 호스 클립 분해를 하고, 인터쿨러가 차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 4개가 달려 있었고요. 그거 빼고 저렇게 흔들면 그냥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풀기 전에 냉각수를 빼내야 됩니다. 보시면 냉각수가 졸졸 나옵니다. 위에 뚜껑을 미리 열어놓고 냉각수를 빼면요, 확 넘치기 때문에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실하게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위에를 열면, 그죠? 그래도 옆으로 막 셉니다. 그죠? 카메라 다 젖었고요. 네, 쉽게 안 되네. 그죠? 망같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호수 여러가지 달려있는 걸 저거 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쪽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몇 개 풀다 보면 결국 흔들리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하나씩 빼고 있는 손놀림 상당히 빠르시죠. 그죠? 5배로 돌려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위에 다 풀면 밑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싹 당기면 되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딴 차도 그러겠지만은 너무 빈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저렇게 당기고 했는데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영상 보면 딴 사람들 쉽게 빼던데 이상하게 나는 쉽게 안 돼. 그래서 한참 고생하다가 자르고 편집하고 했는데도 이 정도 빠지는 거 보면 실제 죽다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뺐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호수 클램프가 또 2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막 흔들었다가 결국 그거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뺐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안에가 새카맣습니다. 저는 이게 새둥지인 줄 알았어요. 무슨 새가 둥지를 틀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도강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나뭇잎, 이파리 나무 그런 거 있지, 알지요? 그죠? 그런 거랑 마드랑 그런 게 섞여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저 둥지 아닙니다. 쥐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누가 봐도 티나죠? 10년 이상 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고 계시고요. 아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편입니다. 뒷면은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앞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흙먼지나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뒤에는 오히려 깨끗한데, 오히려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깨끗한데 앞쪽은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속도가 일정 속도보다 낮게 되면 열을 쉽게 받는데, 아시겠죠? 그죠? 말 안 해도 새 거랑 완전히 비교됩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꽉 막힌 거랑 뻥 뚫려 있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과연 물을 뿌려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냐 라는 걸 제가 또 알고 싶어서 물을 잘 뿌렸습니다. 수압은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수압이 세면 오히려 안쪽으로, 그릴 안쪽으로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한 물은 저렇게 살 흐르면 밑에 보이시죠? 그죠? 새 둥지랑 쉽게 쓸려 내려갑니다. 몇 초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렇게 너무 제차같이 심하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수돗물을 뿌려서라도 충분히 한 80% 이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저렇게 절대 세지 않은 일반 호스로 살 물을 저렇게 천천히 뿌리면 보이십니까? 티 나죠? 제가 물 뿌린 데랑 안 뿌린 데가 중간 부분,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만 뿌렸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솔질하고 수압이 세지 않은 그런 호스로 일반 수돗물이죠. 그렇게 해서 살 흘려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그 성능 상태 뭐 그런 걸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돈 많은데 새 걸로 그냥 확 바꿔도 되지요. 이베이에 쌉니다. 그냥 새 걸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저렇게 그릴이 막히는 걸 막을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오프로드 안 가면 되지요. 지금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물이 확 튀는데 똑같은 상황에 천천히 가도 나쁜 친구입니다. 운전하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디에이터 바로 막힙니다. 그래서 도항을 할 때나 저런 찐흙탕을 지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속도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심각하지요? 저희들 같이 항상 비포장을 다니고 먼지를 많이 덮어쓰고 심지어는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벌레들 많거든. 그죠? 벌레가 라디에이터 사이에 또 많이 낍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흐르는 물에 고압으로 보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흐르는 물로 쫄쫄쫄쫄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그런 식으로 흘려버리면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안전하게 과열 없는 차가 열받지 않는 그런 훌륭한 컨디션의 차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뜯어 보시고요. 자신 없으신 분 아시지요? 괜히 뜯었다가 라디에이터 냉각수 막 새고 이러면 마음 아픕니다. 그죠? 자신 없으신 분들은 뜯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 없죠, 그죠? 저도 할 거 별로 없는데요. 주말에 전부 다 수도 연결해가지고 라디에이터 닦는 그런 알찬 주말이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